학교에서 어디 배우냐 지금? 네가 윤민이가 학교가 어디냐? 신흥중학교인데 신흥중학교는 순서대로 나가잖아. 어디 배우고 있어? 지금 이제 뭐지? 그거 무슨 그거 공학이는 그렇지? 네. 뭐 영양기관 배우지? 뭐야 수학 기관지 배우지? 우리 저번에 어디가 배웠냐 이제 그 배설 다 배웠지? 그리고 물질의 특성 배웠지? 그리고 이제 물질의 특성에서 68페이지 할 테지. 밀도. 유미 나왔어? 클리닉? 클릭 조도에 가가지고 그랬어? 이씨 말을 해야지 선생님한테. 좀 말했는데 그랬어? 고교를 아 그랬어? 알았어. 그럼 이번 주는 해라. 네. 그 안푼 문제 다 풀어야 돼. 네. 꼭 풀어야 돼. 네. 그럼 보자. 근데 집에도 풀었는데 풀었어? 앞에 거? 조금 풀었어요. 조금 풀었잖아. 다 풀었잖아. 여기 안 풀었잖아. 맞습니다. 여기 안 풀었지. 풀어. 네. 그리고 보자 이제 물질의 특성에서 두 번째 이제 저번에 녹는 점 끓는 점 배웠지. 네. 녹는 점하고 뭐 물질의 특성인 거 뭐냐면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이 뭐 있어? 물질의 특성이지. 네. 근데 뭐 있어? 뭐 색깔, 냄새, 맛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 그리고 밀도, 용해도가 있잖아. 저번 시간에 뭘 배웠어? 녹는 점,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을 배웠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뭘 배울 거야? 물질의 특성 중에서 밀도를 배울 거야. 밀도. 근데 봐봐. 밀도는 봐라. 물질의 밀한 정도인데 밀도는 무엇분의 뭐니?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게 뭐야? 뭐 길이, 온도, 부피, 질량 이런 게 있지. 부피나 질량은 물질 특성이 아니야. 근데 부피분의 질량하면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야. 밀도. 이해됐어? 그러니까 각각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근데 이것분의 이거 하면 밀도가 되면서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야. 조심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밀도란 건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다. 즉 단위 부피랑 질량이지. 단위 부피랑 질량이라는 거야. 질량인데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단위는 질량의 단위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또 킬로그램 퍼 미터의 형성이야. 왜 그러냐면 부피는 부피하고 질량이 있는데 부피는 옆에 나왔어. 보충자료에 보면 부피는 첫 번째 알아.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이야. 공간인데 얘는 첫 번째 이제 저기가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인데 이게 일정해 부피가. 그러면 부피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 최적이라 그러지. 최적이라 그러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곱해주는 거야. 이게 모양이 일정하지. 이렇게 삼각형이야. 이렇게 여기를 특별 그렇지. 책의 부피를 구한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센티미터로 곱하면 세 번 곱하면 세제곱센티미터. 미터도 아니면 미터의 함수. 근데 모양이 일정하네. 그럼 뭘로 구한다? 이제 메스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생긴 게 메스 실린더야. 물을 집어줬어. 근데 얘를 갖다가
모양 일정하는 돌을 집어했더니 실에 묶어서 돌을 집어했더니 어떻게 돼? 원래 부피보다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들어가고 이만큼 부피가 증가했지. 그러니까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면 이만큼이 얘의 부피인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뭘로 재요? 밀리리터로 재. 응? 리터나. 그래서 부피에 나니까 모양이 일정한 거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곱하면 되고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고 모양이 일정 안 하지. 그럼 뭘로 하면 돼? 이렇게 메스 실린더에다 물을 넣고 그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늘어난 부피만큼이 얘의 부피인 거야. 이해됐어? 됐지? 그리고 이거 측정할 때 부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해야 돼요? 이렇게 얘가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그러면 물이 아래로 볼록인데 이때 눈높이를 메스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놓고 눈높이를 여기에다 맞추는 거야. 아래로 볼록에 와고 재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봐봐. 뭘로 된다?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고 단위는 센티미터, 미터, 밀리리터, 리터가 있지. 이해됐지? 모양이 일정한 거면 이걸로 재면 돼. 이걸로 하면 돼. 모양이 일정 안 한 거면 이렇게 뜨면 돼. 그리고 측정하는 장비는 측정기구는 눈금 실린더나 피펫이 있어. 그리고 눈금 실린더를 읽는 방법은 눈높이가 액체 표면에 수평이 되도록 그러면 거기는 얼마냐? 56이 되겠지. 첫 번째 그림은. 그리고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 잡아서 대강 잡아서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33하고 34 사이에 있지. 그러니까 중간이니까 33.5로 읽으면 돼.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 질량이 있어. 질량의 정의는 뭐야? 물질의 고유한 양이야. 지구 1kg면 지구 어디에서나 우주 어디에서나 1kg. 측정하는 장소나 시간에 따라 시간에도 불변한 거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야. 단위는 뭐가 있어? 뭐 그램, 그게 나왔지.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있지.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있어. 1g이 100mg이야. 1kg가 1000이야. 1000g이야. 이해됐어? 측정하는 건 뭘 측정하는 거야? 전자적으로나 위접시적으로 측정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부피나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나 부피분의 질량을 하면 밀도는 뭐가 된다?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보자 이제. 그리고 밀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의 경우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밀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 그리고 같은 물질이면 양에 관계없이 어떻다? 양이 많건 적건 밀도는 어떻다?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지. 만약에 철이 있어. 철이 1kg 있건 10kg 있건 밀도는 어떻다? 그렇지. 같은 거기 때문에 양에 관계없이 어떻다? 종류에 따라만 틀리고 같은 종류면 같은 물질이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물도 그러죠. 10ml가 있건 20ml가 있건 끓는 점은 몇 도를 있죠? 100도. 이해됐지? 그리고 이 그래프가 시험에 잘 나온다. 자, 무슨 그래프야? 질량하고 무슨 그래프야? 부피 그래프에
질량은 g이고 부피는 단위가 센티미터 세제곱이네. 이해됐어? 근데 이때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다. 기울기는 뭐라고? 그래프에서 x축분의 y축이야. 엄마!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유명한 네. x축이 뭐니? 선축이 질량이네? 그리고 y축이 뭐야? 부피네? 질량분의 부피는 뭐야? 밀도네? 아, 여기서 이 질량하고 부피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밀도야. 그러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밀도가 어떻다? 그렇지. 크다. 밀도가 크다 그래. 따라서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밀도는 어떻다? 크다. 그리고 이 같은 기울기에 있으면 같은 물질이야. 같은 기울기에 있으면 같은 물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책에 나왔지. 책에 나왔잖아. 부피분의 질량분의 부피인데 그래프인데 이렇게 나왔어. 하나 이렇게 되고 하나 이렇게. 응? 근데 C가 여기 있어. C가 여기 있어. 응? C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어. 그리고 질량이 몇 g이야? 얘는 오, 조심해야 된다. 응? 뭐로 나왔어? 아, 선생님 잘못했지. 잘못했지. 아이씨, 바보 같다. 바보 같아. X축이 부피고,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고, Y축이 질량이네. 그람이네. 그러면 X축분의 Y축이니까 선생님 바보같이 했네.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밀도가 되는 거야. 봐봐. 밀도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러다 보니까 X축분의 기울기가 Y축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뭐가 된다? 밀도가 돼. 그러면 여기도 반대로 돼야 되지. 부피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지. 여기가 질량 g이다. 근데 얘가 20이래. 그리고 A가 여기 있는데 잘못했나? 잘못했네. A가 있어. 근데 둘 다 20이고 얘가 10이래. 응? 그리고 여기가 얼마야? 10, 20, 40이래. 40. 그러면 선생님 말했지. 자, 기울기가 클수록 부피하고 질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밀도지. 기울기가 클수록 밀도가 클 거야. 근데 A, B는 같은 선상에 있어. 뭐다? A, B는? 그렇지, 밀도가 같으니까. 보다 같은 물질인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처럼 뭐라 했어? 이 기울기가 부피분의 질량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했어? 밀도라고 그랬지. 밀도가 같으면 같은 선상에 있으면 밀도가 같으니까 A, B는 보다 그러니까 밀도가 같으니까 같은 물질인 거지.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잖아. 근데 선생님 말했잖아. 밀도는 종류에 따라 틀리다 했잖아. 근데 밀도가 같지. 그럼 뭐야? 같은 종류는 같은 물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A, B는 기울기가 같지. 그러면 얘들은 밀도가 같은 뭐다? 같은 물질이야. 그러니까 B는 C는 틀리지. 기울기가 틀리지. 그러면 밀도가 다르니까 다른 물질인 거지.
이해됐어? 봐봐. 그래서 A의 밀도는 얼마야? 얼마야? 20분의 10이잖아. 그러니까 0.5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B의 밀도 보자. B의 밀도가 얼마야? 20분의 40이니까 2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C의 밀도가 어떻게? C는 20분의 잘못했구나. A의 밀도가 10분의 잘못했잖아. A가 10분의 20이잖아. 네. 10분의 20이니까 다 디바이드 했는데 10분의 20이니까 얼마야? 2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지. 네. C의 밀도는 20분의 10이니까 0.5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봐라. AB는 밀도가 같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는 커. C보다는 크지. 그러니까 AB는 뭐다? 밀도가 같으니까 물질의 특성이 같으니까 뭐다? 같은 물질. 그리고 C는 밀도가 다르니까 다른 물질이다. 네. 그리고 밀도는 AB가 C보다 어떻다? 크다. 이해됐지? 부피하고 질량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는 뭐다고? 밀도. 그렇지. 이 기울기가 클수록 밀도가 크다. 그리고 같은 기울기 선상에 있으면 어떻다? 밀도가 물질. 같은 물질이다. 응?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자, 질량하고 부피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부피분의 질량으로 밀도이므로 기울기가 클수록 밀도는 어떻다? 크지. C에 비해서 AB가 기울기가 크지. 따라서 C보다 밀도는 AB가 크다. 근데 A하고 B는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밀도가 같다. 그러니까 AB는 밀도가 같으므로 같은 물질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자, 밀도가 크면 무거워서 어떻다?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가벼워서 어떤다? 뜬다. 위로 뜬다. 밀도가 크면 무거워서 어떤다?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뭐다? 가벼워서 뜬다. 가벼워서 어떤다? 위로 뜬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야, 누가 제일 밑에 있어? 돌. 그렇지. 돌이 밀도가 제일 크지. 그 다음이 글리세린, 그 다음 물, 그 다음 플라스틱, 그 다음 식용유, 그 다음 나무야. 따라서 밀도는 나무보다 식용유가 크고, 플라스틱보다는 물이 크고, 물보다는 글리세린보다는 돌이 크다. 선생님, 글리세린이 뭐예요? 야, 우리 화장품 끈적끈적하지. 그 글리세린이 주올려요. 그게 글리세린. 거기다가 뭐 향 나는 거, 뭐 영양가 있는 거, 그걸 다 집어넣는 거야. 라고 만드는 거야. 나오잖아. 무색에 맑고 끈기 있는 액체로서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올려. 그러니까 우리 크림이라든지 받쳤는데 바르지. 연고 있잖아. 글리세린이 주 올려요. 거기다가 약품 성분을 집어넣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밀도도 변화할 수 있다. 선생님, 밀도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 했잖아. 물질의 특성이라 했잖아.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 했잖아. 밀도가 같은 물질이라도 액체, 기체, 고체 상태에 따라 변하는 거야. 밀도가 좀 변할 수 있어. 자, 밀도의 변화 보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 밀도의 변화가 있다. 근데 밀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놈이 누가 있다?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질량은 우리가 밀도가 뭐니? 부피분의 질량이지.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고 했지. 변해 안 변해?
변화시키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변하면 밀도도 변하게 돼 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응? 근데 뭐는 일정해? 뭐는 일정해? 질량은 변해 안 변해? 물체의 부연하니까 안 변하지. 근데 부피는 변할 수 있다. 만약에 부피가 커지지, 밀도는 작아. 부피가 작아지지, 밀도는 커지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첫 번째 고체. 액체는 알아. 잠어냐? 네. 잠아? 아이스크림 줄게. 뭐 줄까? 빠삐코 줄까? 뭐 다른 것도 있어. 여러 개. 빠삐코? 알았어. 잠오니까 줄게. 밥은 먹고 왔어? 자, 봐봐. 고체 액체에서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온도하고 압력이다. 근데 고체나 액체는 알아? 압력을 주면 고체는 눌러봐. 부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액체는 고체는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해. 근데 그 액체는 모양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러나 압력을 해도 거의 부피가 안 변해.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조금 온도에 의해서는 변화할 수 있어. 부피가 어떻다?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온도를 주지. 열 에너지를 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부피가 약간은 커질 수 있어. 그리고 밀도가 약간 낮아질 수 있어. 근데 거의 변화는 없어. 뭐라고 하냐? 거기도 봐봐. TV도 봐봐. 자, 고체나 액체의 밀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다고? 부피가 약간 증가해. 그러면서 밀도도 어떻다? 약간 감소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지? 네. 근데 온도만 조금 영향을 주지 압력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압력 가해봤자 고체나 액체의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이해됐지? 네. 근데 기체는 야 봐봐. 고체는 어떻게 되냐? 분자 배열이 너무나 분자 간의 인력이 센 거야. 잡아당기는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얘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야. 가까워. 근데 액체는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약간 약해지는 거야. 약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 근데 기체는 이 분자 간의 인력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지 마음대로 나가.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이 졸라리 많아. 그러다 보니까 기체는 뭐의 영향을 둘 다 받나? 온도의 영향도 받고 압력의 영향도 받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네. 그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되니?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거. 그렇지. 당연하지. 분자 간에서 이렇게 가깝다가 이렇게 멀어지잖아.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야. 응? 근데 생각을 해봐. 압력을 키우지. 압력을 키우지. 그럼 봐봐. 이렇게
여기에다가 P를 가했어. 압력을. 프레셔니까. 그러면 5개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압력을 2배로 했어. EP를 가했어. 그러니까 입자수는 어떻다? 그대로지. 가득해지. 근데 입자하고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그렇지.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그렇지. 부피는 작지.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영향받는 거야. 이해되니? 네. 기체의 밀도는 야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 아니 생각을 해. 봐봐. 봐봐. 증가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받아,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갖고 거리가 어떻다?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 그렇지. 압력을 가하면 야 입자수는 그대로지. 근데 입자하고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좁아져요. 그렇지.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 그렇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게 돼. 밀도가 증가하겠지. 네. 이때는 봐봐.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감소. 그렇지. 이때는 어떻게 돼? 압력이 증가하고 부피가 감소하면 밀도가 증가. 그렇지. 이해됐어? 고체 액체는 이게 뭐야? 우리가 밀도가 변화할 수 있어. 근데 뭐에 따라? 물질의 상태에 따라. 근데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뭐는 안 변해? 부피하고 질량 중에서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인 거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지구에서 예를 들면 우주 어디에서나 일치가. 근데 부피는 변할 수 있지. 그럼 고체 액체 같은 경우는 부피가 변하려면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데 압력의 영향은 거의 안 받아. 근데 온도의 영향 받아봤자 온도를 높이지. 부피가 약간 증가해. 그러니까 밀도는 약간 어떻다? 감소하겠지. 근데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도하고 압력의 영향 둘 다 받아. 이해됐어? 그럼 온도가 높아지지. 그러면 분자 운동이 분자가 열 에너지를 받아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가 거리가 어떻다? 넓어져.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감소해요. 그렇지. 압력을 가해주면 입자와 입자 사이가 어떻다? 가까워져.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다? 부피가 감소하니까 밀도는 어떻다? 그렇지. 증가. 이해됐어? 높아진다 하지 말고 밀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압력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부피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렇게 말하네. 온도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압력이나 온도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밀도하고 부피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해됐지? 네. 근데 물질의 상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봐봐. 부피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누가 제일 커?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뭐가 커? 기체가 커. 왜? 선생님 아까 좀 말했잖아. 이 고체는 분자 간의 입자 간의 인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부피가 줄어. 근데 액체는 약간 느슨해진다 했지.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했지. 부피가 증가해. 기체는 이 인력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부피가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게 1000배 이상이야. 고체에 대해서 부피 증가보다. 그럼 밀도는 질량은 그대로니까 밀도 부피분의 질량은 반비례하겠지. 누가 밀도가 제일 커? 고액기 순이겠지. 근데 애외가 있다. 애외가 누굴까요? 물은 애외야. 물은 부피가 원래 고체, 액체, 기체 순이야 되지. 근데 물이
액체인 물보다 얼음이 더 커. 왜? 이게 될 때 육각수가 아니라 얼음이 될 때 육각형이 되고 그래서 이 빈 공간이 늘어나 버려. 그러니까 오히려 물보다 고체인 액체인 물보다 고체인 얼음이 부피가 더 큰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야 시원한 물에다가 얼음 동동 띄워주세요. 밀도는 안 되지. 그러니까 누가 더 커? 물이 더 커. 얼음보다. 그러니까 얼음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을 물에다가 동동 띄워달라고 했잖아.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일반적으로 물질의 상태는 상태에 따라 부피는 누가 더 크다고?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지. 그럼 밀도는 반비례하지. 그러니까 고체가 제일 크고 액체, 기체 수준이지. 누구는 A다? 물은 A야. 그래갖고 물은 부피가 물보다 누가 더 크다? 얼음이. 그리고 수증기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밀도는 물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얼음, 그 다음 수증기다. 이해됐죠? 그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물의 밀도가 있어. 혼합물의 밀도. 혼합물은 물질의 성질을 가진 채 섞여만 있지. 그러니까 밀도도 그때그때 달라져. 어떤 놈하고 섞느냐. 특히나 혼합물의 비율에 따라 물하고 소금을 섞어. 근데 밀도는 그때그때 달라. 어떤 걸 얼마만큼 섞느냐에 따라 달라. 이해됐어? 혼합물의 밀도는 어떻다고? 성분 물질의 뭐에 따라? 혼합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그때마다 달라져. 성분 물질의 뭐에 따라? 혼합 비율에 따라. 이해됐어요? 네.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저기 물에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달라져. 근데 자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어. 근데 거기다가 신선한 달걀을 줬다. 근데 신선한 달걀이 가라앉네. 근데 거기다가 자 뜨게 하려면 소금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어느 순간 달걀이 뜨네. 제일 처음에는 물하고 소금 중에서 밀도가 누가 더 커? 고체인 소금이 더 크단 말이야. 물은 액체고 소금은 뭐야? 고체잖아. 그럼 누가 밀도가 커? 고체인 일반적으로 고체가 더 크다고 했잖아. 밀도 액체보다. 그러면 소금이 더 커. 제일 처음에는 소금을 적게 넣었어. 그러니까 소금물의 밀도가 어떻다?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으니까 달걀이 밀도가 더 크니까 가라앉아. 근데 여기다가 소금을 계속 보여 넣어줘. 그러면 누가 밀도가 더 크다고 했어? 물하고 소금 중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소금의 밀도를 닮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소금물의 밀도가 점점점 소금을 넣으니까 증가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크지. 그러면 달걀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떠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소금의 혼합 비율에 따라 소금물의 밀도는 어떻다? 달라져 버린다. 이해했지?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다. 물에 소금을 녹일수록 소금물의 밀도는 어떻다? 커져, 작아져? 커져요. 커지지. 그러면 소금물의 밀도가 달걀의 밀도보다 커지면 달걀이 어떻다? 위로 떠오른다. 제일 처음에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는데 달걀을 집어했어. 달걀이 가라앉는 거야.
그러면 달걀의 밀도가 소금물의 밀도보다 크다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소금을 집어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달걀이 떠올라. 봐. 소금물의 밀도가 이제 뭐야? 달걀보다 더 커진다. 이해됐어? 네. 따라서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는 달라진다. 어? 이해됐지? 네. 그리고 밀도와 관련된 생활 현상.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의 현상이 있다. 자,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의 현상에는 야, 구멍조끼를 입으면 야, 우선은 이제 무조건 배 타지. 물이나 바다로 나가지. 강이나 바다로 나가지. 무조건 구멍조끼를 차야 돼. 근데 왜 구멍조끼를 갖다가 차야 돼? 이제 배가 뭐 전복돼 있을 때 얘가 안 죽으려면 네. 야, 구멍버튼은 왜 떠?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즉 물보다 밀도가 작은 공기가 채워져 있지. 네. 공기가 더 가벼우니까 뜨게 되는 거야. 구멍조끼를 입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져서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뜬다. 그리고 잠수부가 깊은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허리에다가 뭘 차? 밀도가 큰 납벨트를 차고 들어가지. 그러면 이 사람은 떠오르지 않고 가라앉을 수 있다. 그리고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로 뜨고 내가 입으로 분 풍선은 뭘 집어주는? 공기. 이산화탄소. 아,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냈잖아.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보는 거야.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는 어떻다? 무거워.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분 풍선은 가라앉는 거야. 헬륨을 채운 풍선은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뜨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은 풍선은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어떻다? 가라앉는 거야. 그리고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스는 뭐야? LNG야. 도시가스. 리퀴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가스야. 메테인이 주성분이야. 그래갖고 공기보다 가벼워. 그러니까 누출기를 위에다 설치해야 돼. 근데 LPG, 우리 이제 뭐 식당에 쓰는 LPG 통에다가 넣어갖고 하는 거 있잖아. 그 LPG는 리퀴드 퍼머러블 가스야. 액화 석유가스야. 얘는 주성분이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야. 그래갖고 공기보다 무거워. 그러다 보니까 얘는 누출기를 아래에다 설치해야 돼. 근데 터지면 누가 무서울 거야? LPG가 더 무섭지. 왜? 쌓여. 얘는 무거우니까. 쌓이니까 무겁지. 무섭지 더. 그래서 LPG가 있잖아. 만약에 LPG통이 지하에 있었어. 근데 이게 셌어. 불 켜자는 거야. 스파크 일어나고 빵 터지면 엄청난 거 충분. LPG가 더 무서운 거다. 이해됐어? 그리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있다. 대사는 아르키메데스는 그리스의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야. 이 사람이 하루는 왕이 불러서 갔어. 왕이 그러는 거야. 야, 이 새끼가 내가 금 줬는데 왕관 만들어 왔어. 이 새끼가 나 속인 건가 안 속인 건가 알아와.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맨날 어려운 건 날 시켜 짜증나게. 그러다가 고민을 했는데 고민해도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갖고 모르겠다. 목욕탕에 가고 몸이나 씻자. 그래갖고 목욕탕에 갔어. 근데 탕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넘치는 거야. 그러더니 얘가 뭐라고 외치냐면 유레카 외친 거야. 발견했다는 뜻이야. 찾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왕이 준 금하고 이 왕관의 질량이 이 세공사가 만든 왕관의 질량은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러면 얘가 금으로 만들었다면 밀도가 똑같아야 돼. 같은 물질입니다. 근데 야, 금을 똑같은 질량의 금을 물에다 집어넣었다?
갖고 넘치는 물의 양을 측정했어. 그게 부피일 거 아니야. 금의 부피일 거 아니야. 또 왕관을 또 물에다가 똑같은 물에다가 집어넣고 넘치는 물의 양을 측정하면 그게 왕관의 부피일 거 아니야. 근데 부피가 틀린 거야. 왕관이 더 많이 넘치는 거야. 부피가 더 큰 거야.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질량은 같잖아. 근데 부피가 다르잖아. 그럼 다른 물질일 거야. 이 새끼가 숨긴 거야. 목이 잘린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아르키메데스는 질량이 같은 순금과 왕관의 부피를 비교하여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질량은 같은데 넘친 물의 양이 부피지. 넘친 물의 양이 누가 많아? 순금보다는 왕관이 많지. 질량이 같을 때 넘친 물의 양이 많을수록, 즉 부피가 클수록 밀도는 작지. 밀도가 누가 더 크니? 순금이 더 크지, 왕관보다. 그리고 왕관과 순금은 밀도가 다르므로 왕관은 순금으로 만들지 않은 거야. 네가 뺑뺑 친 거야. 그래갖고 뒤진 거야. 69페이지 한번 보라고. 아우. 일번에 X0, X0, X 틀린 거 있어? 네. 몇 번? 2번.
X0 X0 X 1번에 X 2번에 0 3번에 X 4번에 0 5번에 X 2번이랑 5번. 자 질량에 다니는 그램하고 킬로그램 밀리그램 있잖아 네. 맞잖아 그리고 5번은 봐봐 두 물질의 부피가 작을수록 같을 때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네. 질량하고 밀도는 비례하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밀도가 크고 질량이 작으면 밀도가 작겠지 그러니까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는 작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2번에 2g/cm 네, 맞았어? 네. 3번에 AD의 1번 AD의 밀도는 A는 4g/cm 야 퍼는 이거다 g/cm 어? 4g/cm D는 0.5g/cm 그리고 A 중에서 같은 부피하고 질량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했어? 밀도라 그랬지 네.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아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물질이 밀도가 같은 거지 따라서 B가 같은 물질인 거지 이해됐어? 네. 밀도가 클수록 아래로 나눈다 했지 네. 따라서 밀도는 A보다는 B, B보다는 C, C보다는 D, D보다는 E지 5번에 00X 6번에 밀도 이해됐지? 네. 그리고 됐어? 좀만 쉬어 모르고 있었어? 괜찮아? 바로 물어봐야 돼 내용 그래도 많이 알겠어? 아우 알겠어? 네.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물어봐야 돼 선생님이 PT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다리 온몸이 작살이 나거든 지금 자. 또 이제 네 번째 물질의 특성은 뭘 알아볼까요? 용해도를 알아볼까요? 용해도는 뭘까? 녹는 정도야. 어떤 물질이 물이라든지 액체 같은 곳에 얼마만큼 녹느냐 그걸 따지는 게 뭐다? 용해도야. 용해도도 물질의 특성이 된다. 이해됐어? 한번 보자. 용해도를 보자. 예? 가져가십시오. 많이 가져가십시오, 선생님. 선생님 여러 가져가요, 우선. 또 쓸 건데, 올 거면 뭐. 녹화 중이실 것 같아서. 예? 많이 됐어요. 주세요. 2개만 더 쓰면 되는데. 이 정도만 있어야지. 자, 보자. 용해도 보자. 용해도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용해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정의를 알아야지. 소금을 물에 녹였어요. 소금물이 됐어. 그러면 소금은 물에 녹는 물질이지. 그래서 용해되는 물질이라 해서 용질이라고 해. 물은 뭐야? 용해를 시키는 물질이라 해서 용매라 그래. 용매라 그래. 녹이는 물질이라 해서. 그리고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뭐라 그래? 우리는 용해. 용해된 액체를 뭐라 그럽니까? 용액이라 그래. 액체라 했어. 용해된 액체라 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소금이 물에 녹아 들어가고 소금물이 됐어. 그러면 소금은 뭐라고? 물에 녹는 물질이 용매에 녹는 물질에 해서 용질이라 그래. 물은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라 해서 용매라 그래. 그리고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뭐라 그래? 용해. 그리고
소금을 용해된 액체를 뭐라 그래? 그렇지. 이해됐지? 네. 근데 선생님 뭐라 했어? 우리가 혼합물 있잖아. 소금하고 물은 물리적으로 섞여 있잖아. 섞여 있으면 뭐라 그래? 성질을 지닌 채 섞여만 있으면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라고 했지. 혼합물 중에서 골고루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골고루 안 섞여 있으면 뭐라 그래?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했지. 공기, 합금, 소금물, 설탕물, 식초, 탄산음료는 선생님 뭐라 했어? 액체일 경우 건더기 안 보이고 투명하면 균일 혼합물이라고 했지. 균일 혼합물이야. 얘는 균일 혼합물인데 어디 맛보면 여기는 짜고 여기는 더 짜? 덜 짜고 더 짜? 아니지. 똑같지 않지. 골고루 녹아야 되는 거야. 네. 이해됐어? 네. 보자. 용해야 용해.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골고루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야. 에? 갖고 용질은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이고 설탕이라고 그래. 응? 그리고 설탕이 이기지.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로서 물이지. 그리고 용액은 용해는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간 현상이고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설탕물 어디 맛보면 더 달고 덜 달고 그러지 않아? 똑같이 달아.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용액의 종류를 보자. 응? 용액의 종류는 두 가지야. 응? 포화용액, 불포화용액이 있어. 그러면 율민이가 밥을 먹어. 밥을 한 점씩 처먹을 수 있어? 이제 네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 위란 말이야. 소는 위가 몇 개다? 4개예요. 4개예요. 그러니까 대대김질이 되는 거야. 저녁에다가 또 그런 거야. 갖고 우리가 그 소위가 4개 중에서 천엽이 있다. 천엽. 간천엽 있지. 그 천엽도 있어요. 천엽도 위에 소의 위에 하나. 우리가 천엽을 먹는다는 건 소위를 먹는 거야. 소위가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근데 이름이 다 달라. 그런 게 있어. 막창도 소위야. 막창도 있지. 그게 소위야. 한 부분이야. 근데 네가 딱 먹었는데 네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딱 먹은 거야. 그 상태는 배가 포화됐네, 꽉 찼네. 그러니까 포화용액은 용매가 최대한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을 어떻게 한 상태? 최대한 녹인 상태. 그걸 뭐라 그래? 포화용이라고 그래. 최대한 녹인 거야. 근데 야, 불포화는 뭐야? 아직 배가 덜 찼어. 더 먹을 수 있어. 그때가 불포화됐다 그러지. 마찬가지로 용액에 있어도 포화용액보다 포화용액은 최대한 녹인 상태지. 보다 용질이 덜 녹은 상태. 이해됐지?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어떻다? 덜 녹은 상태. 그러니까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다. 이해됐어요? 문문에 알겠죠? 근데 자 보자 옆에. 자 그래가지고 불포화는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덜 적게 녹아있지. 그러니까 용질을 더 녹일 수 있지. 근데 용해도라는 게 있어. 용해도가 있어. 용해도가 뭐야?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켰어. 이때 어느 정도 용해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용해도는 어떤
자, 온도 영향받아. 그러니까 온도의 일정한 온도, 어떤 온도에서 용매 몇 g에 기준이 있어. 100g에 최대한 용지를 녹였을 때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는 뭐라 한다? 용이라고 한다. 아, 뭐 조건이 필요해?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틀려져. 그러니까 온도를 일정해야 돼. 응? 어떤 온도에서? 용매 몇 g이 기준이라고? 100g. 속에 최대한 용질을 녹였을 때 이때 용질의 그람수가 뭐야? 용해도인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30도씨에서 용해도가 50이야. 이 말은 뭐다? 용매 몇 g? 100g에 용질을 몇 g 녹인다는 거야? 불면아? 아니지, 50이잖아. 50g을 녹인다는 거야. 이해됐어? 용해도 50이란 건 50g을 녹인다는 거야. 봐봐. 어떤 온도? 30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용질을 녹였을 때 용질의 그람수 50입니다. 100g에 50g 녹인다는 거야. 어? 근데 만약에 용매가 200g이 되지. 그러면 용매가 2배가 됐어. 그럼 녹일 수 있는 용질도 몇 배가 되는 거야? 그렇지. 100g은 녹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간단해? 그 다음 용매가 2분의 1이 됐어. 50g이 됐어. 그러면 용질은 녹일 수 있는 양도 줄어들겠지. 얼마나? 절반. 그렇지. 25g. 이것들이 다 뭐다? 용해도가 50입니다. 근데 뭐 기준이라고? 100g 기준이야. 100. 용해도 같은 경우 뭐라고?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용질을 최대한 녹였을 때 그 용질의 그람수가 용해도야. 그러면 30도에서 용해도가 50이야. 그럼 100g의 용질을 용매 100g에 용질을 50g 녹인다는 거야. 200g이면 용매가 200g이면 100g을 녹인다는 거야. 그리고 용매가 50g이면 그거의 절반인 25g을 녹인다는 거야. 이게 다 용해도 50입니다. 이해됐어? 근데 뭐 기준이라고? 100g 기준이야. 용매는. 이해됐지? 그래서 용해도는 어떤 용매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야. 단위 없다. 그리고 일정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일정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같은 용매 물에다 녹인다. 30도에서 물에다가 같은 용매에 용매에 설탕을 녹이고 그 녹였을 때 소금을 녹였을 때 물질마다 용해도가 틀려. 그러니까 용해도는 뭐다?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뭐에 따라 다른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다르므로 용해도는 뭐가 된다? 물질마다 틀리니까 물질의 특성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 용해도는 뭐에 따라? 용해도가 뭐에 따라 정해진다고?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용해도는
용매 용질의 중 뭐에 따라?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자, 같은 소금이라도 용매가 물이냐, 에탄올이냐에 따라 틀려져. 응? 그리고 물에다가 소금을 녹인 거하고 설탕을 녹인 거하고 용해도는 틀려. 또 온도가 달라지면 용해도도 또 달라져.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리고 자 보자. 그리고 옆에 보충 자료에 뭐가 있냐? 야, 커피 믹스는 고체, 액체, 기체. 커피 믹스가 그 커피 믹스의 백수엘 커피 믹스가 야 액체야? 고체잖아. 근데 이 커피 믹스가 뜨거운 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아? 그렇지. 고체의 용도는 뭐에 비례한다? 응? 온도에 비례한단 말이야. 고체의 용도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정비례는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 용해도 포화 곡선 위에 있지. 점이. 그러면 이때는 무슨 상태야? 포화형이. 응? 여기 위에 점이 있으면 이 선상이 있으면 포화형이야. 근데 포화 곡선 밑에 있으면 무슨 상태야? 덜 녹인 상태. 불포화. 불포화야. 포화가 덜 되는 상태. 이때는 더 녹일 수 있지. 근데 얘는 뭐야? 녹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녹였지. 그러니까 더 녹이지 못해 이제. 배타내야 돼. 이게 우리가 밥을 처먹었는데 밥을 딱 맞게 처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딱 좋지. 근데 덜 먹었어. 더 먹을 수 있지. 그게 불포화. 딱 맞게 먹으면 포화.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이 먹었어. 뭘 해야 돼? 그렇지. 오버히트를 해야지. 그러니까 뱉어내야 돼. 고체로 섭출돼 버려야 돼. 녹이지 못하고. 그때 상태는 뭐라고 해? 더 많이 먹었어. 과포화. 이해됐어? 옆에 보충자료 플러스 강의 봐봐. 첫 번째, 용해도 곡선에서 용해의 종류는 자, 용해도 곡선상은 무슨 선 위에 있으면 곡선 위에 있으면 무슨 상태다? 불포화. 곡선 위에 있으면 바로 위에 있으면 그렇지. 그리고 곡선 밑에 있으면 불포화. 그래. 곡선 위에 있으면 과포화. 아니 곡선 상에 있으면 이 선상에 있으면 포화. 곡선 위에 있으면 가포화. 그래. 곡선 밑에 있으면 그렇지. 이해됐어 이제? 근데 이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여기는 불포화야. 어떻게 돼? 포화 곡선 상으로 위로 전제하면 되지. 온도를 낮춰버려. 온도를 낮춰버려. 그러면 불포화를 뭘로 만들 수 있다? 포화로 만들 수 있어. 또는 두 번째, 이만큼 용질을 공급해주면 불포화가 뭐가 된다? 포화가 돼.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 방법 첫 번째 뭐라고? 온도를 낮춰줘. 불포화의 놈을 낮추면 포화 곡선상 위로 가버려. 그리고 또 그만큼의 용질을 더 녹여버려. 그러면 포화 곡선상으로 간다.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뭐라고 나왔다? 두 개가 나왔다. 불포화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질을 더 녹이면 용해도 곡선과 만나는 포용액이 된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덥다. 좀 틀어놓고 일단 끄자. 추우면 이해했어?
여기까지다. 네. 이제 세 번째 고체 용의도가 있어. 아까 전에 커피 믹스는 뭐라 했어? 고체야, 액체야? 고체요. 커피 믹스는 찬물에 잘 녹아, 뜨거운 물에 잘 녹아. 네, 그렇지. 자, 고체 용의도는 온도하고 압력 중에서 압력 영향은 거의 안 받아.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 그렇지. 근데 이때 고체 용의도는 온도하고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정비례는 아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 용의도도 높아져. 응, 이해됐지? 근데 이때 자,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용해도는 압력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 그러면 용해도 곡선을 봐봐. 곡선이 있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이 있는데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러면 A는 뭐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적은 거야. 온도에 따른 뭐야? 용해도 차가 적어.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봤자 참 많이 안 녹는 거야. 근데 B는 뭐야?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가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온도를 올리지. 그러면 용해도가 팍팍 변해버려. 더 많이 녹여버려.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봐봐. 제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작은 게 누구니? 그 그림에서. 그 다음이 누구야? 그 다음이 누구야? 그 다음이 질산나트륨. 그리고 질산칼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제일 큰 놈이지. 기울기가 제일 크니까. 이해됐지? 그럼 보자. 여러 가지 고체의 용해도 곡선은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의 무슨 용액이다? 그렇지. 포화 용액이야. 그리고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지. 그러니까 얘는 많이 석출돼요. 고체. 석출량이 어떻다? 석출량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 혼합물 섞어. 하나만 뽑아낼 때 어떻게 하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적은 놈하고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가 큰 놈하고 섞어.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칼륨하고 섞으면 되지.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적지. 그리고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지. 그럼 냉각한다. 얘를 뜨거운 물에다 다 녹여. 질산칼륨하고 소금을. 그래갖고 냉각시켜. 그러면 누가 석출이 돼? 질산칼륨이야, 염화나트륨이야? 질산칼륨이야. 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놈이 석출이 많이 된다 했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온도를 낮춰봤자 용해도가 안 변해. 그러니까 계속 녹아 있어. 근데 얘는 온도를 낮추지. 그럼 무슨 상태가 될까? 쉽게 과포화 상태가 돼. 그러면 더 녹이지 못하고 토해내야 되지. 그러니까 석출량이 어떻다? 토해낸 걸 고체로 석출된다고 해. 그러니까 석출량이 누가 많다? 그렇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놈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놈만 질산칼륨만 석출되는 거야. 또 실험해. 또 녹여. 또 실험해. 하고 또 낮춰. 그러면 계속 질산칼륨만 뽑아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질산칼륨이 거의 없게 되지.
그렇게 분리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이때 봐봐. 석출량이 있어. 석출량. 석출량 봐봐. 용질의 석출. 용질의 석출. 석출량. 용질의 석출은 뭐냐? 잡아라. 자, 대부분은 뭐냐? 용해를 냉각시키면 용해도가 감소하지. 냉각한 온도에서 용해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석출이 되는 거야. 어? 즉 뭐냐면 석출량은 뭐냐? 처음의 온도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을 해서 용질의 양에서 뭘 빼준 거야? 냉각된 온도의 용질의 양을 빼준 거야. 무슨 말이냐? 봐봐.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30도에서 얘가 용해도 50이었어, 이 물질. 그러면 용매 100g에 몇 g을 녹이는 거야? 용질 몇 g을 녹이는 거야? 60. 유빈아? 그렇지. 50g을 녹이는데 내가 45g만 넣어줬어. 그러면 45g은 단어가 덜 녹아. 다 녹지. 그러면 45g 녹아 있는 거야. 얘를 10도로 낮췄어. 그러면 용해도가 줄겠지. 22. 그러면 용매 100g에 얘는 몇 g을 녹일 수 있니? 20g이잖아. 근데 처음에는 얼마 녹아 있었어? 그러면 야, 따라서 속출량은? 25. 그렇지. 속출량은 처음에 녹아있던 양이 얼마냐? 45g이지. 처음 온도에 녹아있던 용질량이. 근데 냉각된 온도에서 녹아있는 용질량은 얼마야? 20밖에 못 녹아. 그러니까 25g은 뭐 돼야 된다? 석출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간단하지? 석출량은 이렇게 하는 거다. 용해를 냉각시키면 용해도가 감소하지. 그러니까 냉각한 온도에서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어떻게 돼? 그만큼밖에 못 녹이니까 나머지는 다 석출해버려야 된다. 이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온도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이 빼기 냉각되는 온도에서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면 돼. 이해됐어? 그러면 고체 용해도는 이거였어. 이제 뭐다? 기체 용해도다. 기체 용해도는 온도, 압력의 영향 둘 다 받아요. 이해됐죠? 네. 뭐냐면 탄산음료, 콜라에 뭐가 들어가있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있어. 우리가 트림 나는 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요. 근데 콜라를 엉덩이 아프고 허벅지 아프니까 앉을 때 제일 힘들어. 어이씨, 욕 나와. 봐봐. 콜라를 보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관해? 냉장고에 뚜껑 닫아서. 그러면 이 탄산음료가 탄산이 빠져나가면 그냥 설탕물이지. 맛이 없잖아. 맛이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 기체를 많이 녹게 하려면 우리가 냉장고에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온도가 높네. 뚜껑을 닫아놨다. 그러면 뭐야?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온도가 높네. 그러니까 뚜껑 따지. 그럼 어떻게 돼? 뒤에 거품이 올라오지. 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녹아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품이 그러니까 기체 용해도는 어떨 때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높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기체 용해도는 뭐에 비례해? 압력에는 비례해.
근데 온도에는 뭐야? 반비례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기체 용해도가 높으려면 압력은 높고 온도는 낮아야 돼. 그러니까 냉장고에 콜라를 그래서 냉장고에 뚜껑 닫아서 먹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온도를 비교하려면 뭐가 일정해야 돼? 압력이 일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뚜껑을 열어놔 버리는 거야. 쉬운 거야. 이해됐지?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탄산음료를 A 얼음물에 넣고 B는 탄산음료를 뜨거운 물에 넣었어.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어떻게 돼? 감소하니까 기체가 녹아있지 못하고 어떻게 돼? 밖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기포가 많이 돼. 그럼 온도는 누가 높니? A, B 중에서. B가 높아요. 그래. 기포 발생량도 누가 높니? B가 높아요. 그러면 기체 용해도는? A가 높아요. 그렇지. 야, 많이 녹아있을수록 기포가 안 발생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어떻다?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높아 낮아? 높아요. 그래. 그러니까 여름에 있잖아 물고기들이 주댕이를 밖으로 내밀어. 왜 그러냐? 물고기는 아가미호하고 페어구를 해. 근데 야 여름철이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산소 용해도가 낮아져. 그럼 물속에 산소가 없단 말이야. 아가미호를 못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밖으로 직접 폐업을 통해서 산소를 빨아들이려고 주댕이를 내미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봐봐 뭐라고 나오냐?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민다. 왜? 더운 여름은 온도가 높아져서 산소가 물에 잘 녹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응? 자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는 A는 뚜껑을 닫아놨어. 탄산음료 B는 뚜껑을 열어놨어.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감소하므로 누가 기포가 많이 발생해? B에서 많이 발생하지. 네. 압력은 누가 높아? A하고 B 중에서. A가 높아요. 기체 발생량은 누가 높아? A요. 아 B요. B지. 그러면 기체 용해도는 누가 높은 거야? A요. 즉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높은 거야. 그러니까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면 하얀 거품이 발생하지. 뚜껑을 열면 용기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이체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 플러스 강의 3번 봐. 온도에 따른 기체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 야, 컵에 물을 담아두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창가에 두면 어떻게 돼?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와. 왜? 기체 용해도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포가 발생한다. 이해됐어? 네. 그리고 수돗물은 염소 소독을 한다. 그러니까 염소 기체가 좀 남아있어. 그러면 수돗물을 끓이지. 그러면 염소 기체가 어떻게 돼? 온도가 높으니까 기체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해됐어? 그리고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 관련된 현상. 깊은 바닥 속에 있던 잠수가 물 위로 갑자기 올라오면 수압이 극격히 낮아져서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 기체가 빠져나와. 그 기포를 형성하면서 혈관을 막아가지고 잠수병에 걸릴 수 있어. 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혈액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잠수부들은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이해됐어? 네. 71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풀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풀지 말고 여기하고 여기는 풀지 말고 여기도 풀지 마. 다음 시간에 풀어주고 선생님이 할 테니까 여기만 풀어. 여기까지만 풀어. 뭔 말인지 알지? 당연히 풀어봐.
다 했어 벌써? 네. 두개 빼고 알았어. 같이 풀어보면 돼. 자, 1번부터 보자. 7번부터 보자. 네. 7번에 야 설탕을 용질, 가를 용질, 물, 나를 용매, 그리고 설탕이 물에 녹아들어야 하는 상황 다가 용해. 그 다음 설탕물이 나가 용액. 네. 그 다음 4번, 8번에 X00X. 틀린 거 있어? 다시 한번. X00X. 저 1번 틀려. 용해들은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아니지. 일정 온도에서는 같은 용매의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의 특성이지. 용해도 물질의 특성이야. 어? 같은 온도에서 뭐라 그래? 용해도의 정의는 뭐야? 같은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용질 10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로 나타낸 거잖아. 그러면 온도는 일정해야 돼. 그리고 일정 온도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 맞다. 그리고 9번에 40. 몰랐어요. 이거 모르겠어? 자 이때 A의 용해도지. 물 60도씨의 물 25에 고체 물질 A 10g을 녹였더니 포화용이 됐다. 근데 야 포화용액은 최대한 녹이 상태잖아. 네. 그럼 포화용액이 60도씨에 용매가 얼마야? 10g이냐? 네. 물이 10g이고 25g이지. 25g이고 용질이 용질 A가 10g 녹였다 했지. 야 이 자식아, 그러면 선생님 뭐라 했어? 용해도는 뭐라 했어? 일정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가 있잖아. 얘를 100g으로 만들어줘야 돼. 몇 배 시켜? 네. 4배 시키잖아. 그럼 얘도 몇 배 시켜? 그러면 100g에 40g이 녹으니까 용해도 얼마야? 40인 거야. 이해됐어? 네. 100g 기준이라 했잖아. 이해됐지? 이해됐죠? 그리고 10번에 야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제일 큰 게 질산칼륨이지. 네. 그 다음 7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의 포화용액을 만든 다음에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질산나트륨의 질량은 야 물 100g에 70도씨에서 질산나트륨을 최대한 녹여가지고 포화용액을 만들지. 그러면 70도씨 찾아봐. 7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얼마야? 70도에서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봐. 140이지. 네. 70도씨에서 용해도가 140이야. 뭐 물 100g에 얼마를 녹인다는 거야? 용질을 140g을 녹인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포화용이니까 다 녹인 거야. 140을 다 녹인 거야. 포화용이니까 최대한 녹인 상태니까. 근데 몇 도씨? 20도씨지. 네. 20도씨의 용해도가 얼마야? 40이지. 네. 아니 40이 아닌데?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20도씨에 얼마니? 20도씨에 87이네? 질산나트륨이네? 응? 질산나트륨이잖아. 그러면 20도씨에 얼마라고 표시되어 있어? 87이네? 20도씨에 얼마라고 표시되어 있어? 87. 그럼 100g에 얼마 녹이는 거야? 87. 그러면 속출되어야 하는 양은? 뭐야? 빼면 140에서 나머지 87g만 녹이고 나머지는 못 녹인다는 거잖아. 63. 그렇지. 53이 자식. 산수. 질산나트륨이잖아. 봐봐. 질산나트륨이 80도씨에 얼마야? 70도씨에서 얼마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짜니까 140이지. 100g에 140 녹이는 거야. 20도씨를 맞췄어. 올라가. 옆으로 가. 87이지. 그럼 100g에 87g 녹는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석출시켜버렸대. 그러니까 53g이지. 이해됐어? 네.
11번에 낮고 증가한다. 됐지? 네. 됐어? 오늘 여기까지? 이해했어? 못했어? 고생했어?